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의 박세준입니다. 이제 수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서서히 정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시 경쟁률 그리고 교차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정시 지원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시를 지원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경쟁률, 직전 경쟁률이 지금 이 정도인데 여기 지원하면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네, 그 마음들 다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으면 내가 성적 대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꼭 낮은 경쟁률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합격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작년 한양대 가군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70% 컷 대학 어디 가에 보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국제학부가 작년에 경쟁률이 6.33대 1이었고 정치외교학과가 3.33대 1. 근데 이렇게 절반가량 차이가 나는데 과연 입결 커트라인은 어땠을까요? 합격자 70% 기준 컷을 보면은 한양대식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국제학부가 906.49점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외교학과가 911.44점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이긴 했는데 오히려 입결은 정치외교학과가 더 높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합격할 성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안 된다. 경쟁률이 낮아도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수시 쓰셨을 때에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직전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이 최종적으로는 또 엄청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너무 경쟁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경쟁률은 진학사나 UA 어플라이에서 실제로 본인들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추가 합격을 목표로 노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원하려는 학교랑 학과가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거는 군별 흐름, 특성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한양대가 입결을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하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저도 이제 종종 한양대 자료를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한양대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먼저 가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나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나눠져 있죠. 가군하고 나군에 지원한 학생들,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딱 띄는 특징, 바로 뭐냐? 충원율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가군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가 안 넘습니다. 근데 나군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가 기본으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충원율이 높을수록 추가 합격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군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나군에 왜 추가 합격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미리 이렇게 또 판서를 해놨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군의 한양대를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도 한양대를 쓸 수 있죠. 이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점수대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양대보다는 상위권의 대학을 좀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양대보다는 위에 있는 학교를 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면 가군에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서울대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의 한양대보다는 나군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라인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랑 한국외대랑 이화여대 같은 이런 학교들로 라인을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죠. 가군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 학교들이 좀 더 아래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군에 한양대 합격하면은 이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군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한양대보다 더 위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 합격을 하면은 한양대보다는 상위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학교,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하는 학과랑 학교 군별 흐름을 파악하면은 내가 소신 지원, 상향 지원을 했을 때 추가 합격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린다, 이거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한양대 말고 상위대학에 붙어도 한양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한양대에서 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되었잖아요.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연계랑 장학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수능에서 나군으로 일반 전형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4년 동안 장학 혜택이 50%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한양대 같은 경우가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창업 지원 및 학생 창업자 수가 국내 1위예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상위 대학에 합격을 해도 한양대에 진학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군별 흐름을 파악하는 그 기준은 비슷해요. 지금 이성적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까? 가나 다군 중 어떤 쪽으로 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과별로 대학이 다르잖아요. 선발을 할 때 그런 특징들도 잡아가면서 내가 지원하는 그 라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시 지원 시즌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나의 성적보다 더 높은 학교, 높은 학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흔히들 이제 펑크난 데 찾는다 하면서 이제 스나이핑이라고 하죠. 만약에 10명을 선발을 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 9명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성적은 아니지만 마지막 그 한 자리를 노리고 펑크가 났을 때 내가 거기에 딱 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든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든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운이에요, 운. 가끔 저는 스나이핑을 3군데를 할 겁니다,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컨설팅을 받을 때 여기 지원하면은 정말 펑크 날 거다, 여기는 합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나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상담을 똑같이 하면 거기는 펑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지원을 할 테니까 그거를 꼭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 정시원서 전략을 세울 때 제일 좋은 전략은 4차, 5차 추가 합격까지 돼서 내 성적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높은 데들만 지원해서 합격률을 낮추는 일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교차 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 수능이 국어 표준 점수랑 수학 표준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났죠. 국어 표점보다 수학 표점이 더 높다 보니까 서강대랑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일부 학과들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한 학교들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교차 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와는 상반되도록 이렇게 되었을 때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았을 경우에는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지만 기하를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확통과 표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교차 지원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려면 수학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저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인데 나머지는 4등급, 5등급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교차 지원이 되나요? 되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유리하다. 왜냐하면 수학 하나만 잘 본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국어가 3등급 내지 4등급 받고 영어가 3등급 받고 탐구가 3, 4등급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그 대학 라인들이 서서히 이제 100분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들은 상위권 대학들이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부분 100분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학을 아무리 잘 봤어도 이 표준 점수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2등급 선 정도에서 교차 지원해가지고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정도 대학이나 학과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평가 방식을 선호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볼 때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가 올해가 만점이 134점 표점이었고 수학 미적분이 만점 기준으로 145점으로 11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많이 획득한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수학보다는 국어를 만약에 잘 봤다 그러면은 100분위를 평가를 하는 대학에 넣으면은 100분위 100으로 평가받으니까 이쪽이 더 유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만점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내가 잘 봤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평가하는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 반대로 만점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보다는 다른 과목을 잘 봤다 이런 경우에는 100분위 위주의 학교를 지원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시 지원 전략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래도 직접 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왠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스나이핑도 해보고 싶고, 지금 성적보다는 좀 더 높이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써 이제 재수, 삼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예비 N수생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이번 정시에서 지원 전략들 한번 세세하게 세워보고 그 다음에 한번 지원까지도 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지원했을 때 최종적인 합격의 대학 라인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이 컨텐츠 내용 잘 확인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대학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의 박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